TV 패널이나 또 유튜브를 방송하는 개인 방송자, 유튜브에 엄청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은데 요즘은 부쩍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지 의로운 말을 하는지 또 그런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들의 경제적, 특히 경제입니다. 삶 중에서 경제적 삶과 국민들의 의식의 진화에 기여를 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뭘 자꾸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유튜브 여기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제일 마지막 결론에는 국민들의 어떤 삶과 어떤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삶과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의식이 진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은행인지 저것이 그것을 곰곰이 그야말로 좀 깊이 있게 차분히 생각해 한 다음에 그 사람의 판단을 하는 게 그때 가장 정확한 판단이 나와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언어 논리에 계속 말려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대부분 이런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이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분이 하는 이런 얘기들이 어떤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국민의 삶과 어떤 의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떤 후퇴하기나 오히려 어떤 양극화를 더 벌인다든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분뿐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꼼꼼히 생각해 보면 결국 국민들의 양극화를 더 버려놓기나 더 그것을 구축하기나 국민의 의식을 파편화시키고 우민화시키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 100%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결돼요. 딱 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판단이 오죠. 이제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다음이 어디죠? 다음이, 뭐, 빨갱이 어찌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런 용어를 저렇게 쉽게 막 써버리고, 한번 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라는 말이 없어. 법치라는 말도 없어요. 시장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 그리고 나온다는 말이 노동의 가치. 1시간 일해서 햄버거도 못 사 먹는다고. 또 경기도는 사람과 노동은 하나라네. 파업을 또 어떻게 볼 거네요. 자, 잠깐만요. 여기가 15분. 여기 보죠. 지금 방금 뭐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저는 뭐 새로운 교과서인지 무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얘기에서 무슨 선별적으로 지금 보시잖아요. 이 사람은요, 많은 얘기를 중에서요, 그 관련된 부분에 30분 할 얘기를 1, 2분 만에 이렇게 해부로 지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뒤 전후 얘기를 연결고리하고 관련 사항을 다 얘기해야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청자가 그것을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걸 다 첩보를 다 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선별적으로 그것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싹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저거는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청자가 어떤 자율적으로 사고를 내가 판단할 기회를 자기가 뺏어버리는 방식으로 다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저걸 눈치를 못 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저기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 나오면 저 개념적인 용어인데 저거는 곰곰이 다 생각해야지 정당한 판단이 나온 부분들인데 이분은 다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다 떼버리고 탁탁 얘기하고 이런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교과서에 뭐 자유, 법치, 시장 이런 말은 없고 노동의 가치, 파업 이런 말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얘기했거든요. 자유, 법치, 시장 이런 이 책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니까 빨간 줄 꺼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꺼서 자기가 또 그것도요. 여기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개념에 있는 이런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요, 내가 다른 동영상에서, 제 동영상에서 말하겠는데, 자유 법치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과 같이 악성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요, 어떤 갑들의 무기로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길게 못 하겠는데, 제 동영상을 보셔요. 그걸 어느 정도 설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원래 자유법치가 나쁜 말은 아닌데, 어떤 개념도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어떤 용어로 어떤 긍정적으로 사회에 어떤 전파될 수 있지만도 그게 또, 다른 환경이면 그게 오히려 어떤 서민들을 어떤 어렵게 한다든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위축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자유법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일반 국민들이 위축되고 양극화를 더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긴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거 다 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20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30분은. 그리고 법치는요, 국민들이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국민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법치는 법이 유래한, 어떤 인류 역사상으로 그렇고,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비중이 법을 운영하는 자들이 지키라는 뜻에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국민도 지켜야 되지만도 법을 운영하는 자들이 함부로 국민에게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 규정과 법의 취지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법을 행정부든 뭐 사법부든 입법부든 법을 운영하는 자들이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들 제일 않고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뜻의 의미가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법치라는 의미는요. 이분은 그런 의미도 지금 모르고 지금 그야말로 그 어두운 시절에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렇게 막 사용하던 그런 어떤 시각에서 그런 어떤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란 말을 여기 찾아보면 있겠지. 없겠어요. 시장을 너무 강조하는,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나라인데, 시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국가가 어떤 공적 규제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는 더 그래요. 시장에 방치해버리면요. 그야말로 그 갑을 관계가 갈수록 그 질곡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갑을 관계가 엄청나고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한데 작년만 해도 지금 부자들은 돈 많이 벌고 지금 그 밑에 사람들은 더 지금 수입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자꾸 양극화 벌어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 양극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는요. 엄격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조율도 하고 통제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뭐든지.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물리적 힘의 논리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밀림에 그 동물들이 동물의 왕국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어쩔 수 없고 별깔이에요, 인간요.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조율되고 어떤 사회적 동물로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막 인간도 동물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약육강식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류가 진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사회적 어떤 동물로서 인간이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사회 관계를 맺느냐는 것을 끊임없이 국가가 고민하고 모든 이렇게 뭐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국가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간섭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시장이 굴러가게. 시장에 그냥 두면 그 갑질이 일어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시장에는 어차피 자본의 세상인데 힘 있는 자 없는 자가 엄연히 다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의 가치 파업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라는 것은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노동의 가치나 파업 이것도 인간의 어떤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파업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귀족노조들이 그 갑질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본래적으로 생각해야죠.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상권이 당연히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그 법이 그냥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인류가 수백 년 갑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고민해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파업 이런 거, 노동상권 이런 거는. 인류가 피를 흘리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런 노동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이런 것들이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보할 필요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도 지금 될까 뭐 10%인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노조가 조직되는 것이 그 정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뭐 여기다 강조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민주주의도 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금 2019년에 지금 무슨 저렇게 구시대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년 전 얘기나. 단지 이제 기종노조 이런 것들 사회가 문제 많아요. 저는 굉장히 비판 많아요. 기종노조에서는. 기종노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만 해도 한 2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기종노조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어떤 생산성에 큰 저해를 주고 있고 국민들 간의 어떤 위화감도 주고 있고 불공정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산업에 악영향도 미치고 이런 굉장히 많아요. 기종노조 이것들이. 끄다마자 모순되는 행동하고 갑질하고 있고 그래요. 그건 더 들어보죠. 그러면 보자. 들어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라는 말이 없어. 법치라는 말도 없어요. 시장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 그리고 나온다는 말이 노동의 가치. 1시간 일해서 햄버거도 못 사 먹는다고. 또 경기도는 사람과 노동은 하나라네. 파업을 또 어떻게 볼 거네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노동인권을 또 존나게 가르쳐. 아니 뭐 나중에 커서 노조 가입해서 파업하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지 새끼들은 전부 다 자사고 외고 특목고 미국 보내잖아 지금. 아니 얘네들이 좌빨들 대가리를 얘네 진짜 어떻게 잠깐만요. 현실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지 새끼들은 전부 다 자사고 외고 특목고 미국 이번 거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하나하나 다 비판해야 되니까 이거 업로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 20분 이상을 못 하게 되는데 이거 사실 이분 지금 동영상이 이게 지금 전부 13분 얼마인데 이걸 제가 1시간 반 정도로 해야지 그 전부 다 제대로 하려면 다 비판하려고 다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도저히 그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물리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를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 특히 뭐 현 정부의 내각이나 청와대 이런 쪽도 보수 정권 당시에 가진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 정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걸 친자본적 좌파라 이렇게 불러요. 대한민국은 친자본적 좌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 현대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자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 따질 것 없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걸. 그것이 제가 제 동영상 다른 몇 번인가 거기 나와요. 그렇게 된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내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내력, 그런 걸 어디서 얘기했는데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너무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친자본적 좌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걸 좀 우려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없지만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민주당에서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거기도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내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자기 얘기를 위해서 이것을 어떤 소단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거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돈을 정상적으로 버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좌파 조금 어떤 이런 진보적인 어떤 뭘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어떤 재산이나 이런 어떤 자본가적인 이런 자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모순적인 정책 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렇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이고 시간이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조금은 더 보죠. 조금만 더 보죠. 예.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자기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임대주택밖에 없어. 대출을 안 해주는데. 중도 여러분, 이 좌빨들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했다면 임대주택 말고 민간 분양을 했어야죠. 사람들한테 임시 주거 안정이 아니라 아주 영구적으로 주거 안정을 시켜줬어야죠. 무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어야 마음 편히 살죠. 네덜란드는 집값에 대출 120%까지 해줘요. 왜 120%까지 해준지 아세요? 인테리어하고 이사비용까지 쓰라는 거야. 그리고서 대출자의 젊음을 담보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주택사업이 전부 다 공공이야. 공공임대, 공공지원, 니 공짜에 한이 맺혀나 이 새끼들 진짜. 여기 공공임대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거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제 얘기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요. 제 동영상에 부동산에 대해서 꽤 많이 이렇게 부동산을 주제로 많이 다뤄놨습니다. 이번 얘기 주제가 이번에 9.13 대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임대주택을 앞으로 늘리겠다 그러고 대출을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진 것을 정부가 자파적으로 뭐 이렇게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이 얘기는 하려면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9.13 부동산 대책은요 한국이 가진 대한민국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거기에 부정적 효과를 가진 것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모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부동산이 짓밟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부동산에 그 투입되는 돈이 산업자본으로 안 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맞고요. 국민들의 삶이요, 부동산에 의해서 그 삶의 어떤 결정이 되고 이런 역사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만큼 부동산이 심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로 된 정도가 너무 심각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기에 편리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아파트를 샀을 때 집값을 올 것이냐, 거기에 훨씬 비중을 더 두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지만요, 그것이 다 투기의 온상이에요. 1가구 1주택을 양도세 면제라든지 세금 면제 이런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를 근본 원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반 국가 정책자도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투기 바람이 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싱가포르 같이 완전히 투기가 거의 없는 어떤 소유 쪽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 쪽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자본시장 내에서는 어떤, 자동으로 거품을 붓는 성격이 있어요. 부동산 다른 지역하고 더 틀려가지고요. 저걸 모든 국민이 1가구 1주택 소유하게 했다. 그렇게가 잘 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오히려 투기 바람이 먼저 가도록 된 그런 나라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이라도 비판할 수 있는데, 저분을 떠나서, 이거 끝났네, 시간이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끝내려고 했더만 그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부동산은요, 핵심만 말하면, 그러니까, 임금소득보다 우리나라, 잘못된 나라는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너무 높으면 그거 잘못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저와 관련해서는 자산소득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급쟁이가 적당히 성실히 일해가지고 몇 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평생 벌어도 그냥 보통 고만고만한 어떤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다, 몇십 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나라예요,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저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재적 투기꾼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개개인이 탓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나면 투기 바람이 불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10년 일하는 것을 부동산 한 개
해가지고 굴려버리면 그 돈이 남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눈이 뻔히 보면서 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단지 그럴 어떤 기초 자금도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국민들도 들어있긴 있겠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다 그렇게 누구나 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투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정서 그 자체를 어떤 해소해주는 정책을 정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고 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분양이 아니고, 후분양 이런 것도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건설회사에서 국가가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예.